안녕하세요, 자동차 허스입니다. 오늘은 알아볼 주제는 바로 폭스바겐의 히스토리, 폭스바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웨겐, 바로 독일어로 국민차, 국민 복스와 자동차를 뜻하는 웨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로 모든 국민이 탈 수 있는 차, 국민이라면 뭐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자. 여러분 모두 타세요, 무조건 타세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폭스바겐은 뭐냐? 천재와 악마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천재는 바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그리고 악마는 바로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이 1933년에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바로 히틀러는 노동자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바로 당연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단 전쟁이 졌으니까 보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피폐해졌겠죠, 나라가 전체가.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우토반 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 보급을 해서 아우토반 건설하는데 또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거를 자동차를 만들어서 또 이용을 하는데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구사하게 됩니다. 정말 머리 좋죠, 히틀러.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들이 이제 독일에서 만든 이런 저렴한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해서 유럽을 자유롭게 오가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독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보면 당시 1934년에 미국은 5명당 1명이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독일은 여전히 50명당 한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아무리 만들면 많아요. 이제 거기 달릴 자동차가 없는데, 여전히 이때는 그냥 자동차도 있긴 있지만 마차랑 같이 다니면서 그냥 도로도 정리도 안 됐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포르쉐 박사를 불러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잡지만 반강제적인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를 만들 것이냐, 최소한의 그런 기준,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라. 자, 보시면은 히틀러가 포르쉐에게 명령한 조건, 바로 첫 번째,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이 타야 된다. 두 번째, 14.5km의 연비로 시속 100km가 넘는 걸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 유럽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고 높은 자동차 효율을 내야 된다. 예를 들면 공랭식 엔진, 공랭식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실린더를 공기로 식히는 방식, 이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가 쉽고 값싼 자동차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 그 조건을 다 충족하면서도 값싸게 만들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연비가 14.5가 나오면서 그냥 $140 이하의 차를 만들어라? 이 불가능에 가깝죠, 이 기술로는. 지금 나온 자동차도 연비가 14.5면은 진짜 엄청 좋은 건데, 그 당시 기술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포르쉐 박사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히틀러 그 악마 새끼가 명령을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포르쉐 박사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빠지게 되죠.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히틀러와 포르쉐 박사의 합작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합작과 이 계획 안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동차의 이름이 카데프 자동차인데, 나중에 이게 비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게 비틀로 부르겠습니다. 비틀이 만들어진 과정 중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숨겨진 이야기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한스 레드빈카라는 인물입니다. 1978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한스 레드빈카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현재 타트라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뭐 개발을 하고 개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석 설계 엔지니어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히틀러랑 이 한스 레드빙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드라이빙도 하고 체코 갔을 때가 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타트라 차를 애용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타트라 차를 가리키면서 포르쉐 박사에게 이 차는 나의 길을 위한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제발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근데 이게 썰에 의하면은 그 레드 한스빙카가 자동차에 만드는 기술을 히틀러에게 유출하게 되고 히틀러는 이 기술을 포르쉐 박사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비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타트라는 폭스바겐을 고소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으로 소송이 중단되었지만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한스 레드빙카는 독일과 협력한 사실 때문에 기소되어 5년간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공판이 열려서 1965년 폭스바겐은 타트라에게 특허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인 거죠. 히틀러에게 유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수감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미션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히틀러는 차를 양산하기로 확정을 하고 이제 1938년 5월에 니더 작센주의 팔러스 레벤에 대규모 부지를 마련해서 이제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 신차의 이름을 KDF 카뎁 웨건, 카뎁 바겐으로 명명하고 1939년에부터 이 차를 양산해 카뎁 가입 노동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39년에는 아직 이제 뭐 공장도 안 짓고 차도 없는데 미리 이제 이렇게 만들고 공급하겠다 선언을 하는 거죠. 뭐 국민들은 더 지지를 했겠죠, 히틀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 자동차를 공급을 하겠냐. 일단 노동자는 매달 여력이 되는 만큼 쿠폰을 구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립통장을 3건에 쿠폰을 모두 붙여 제출하면은 이 카뎁 웨건, 이 자동차를 박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계속 구입을 해야겠죠. 한 번이라도 끊기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폰을 매일 돈 주고 사서 그걸 다 보면 차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도 아직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고 공장도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닌데 마치 이게 예약 판매, 최초에 어떻게 보면 예약 판매를 볼 수 있죠.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죠. 예약 판매를 했죠. 테슬라는 성공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걸로. 돈을 먼저 받고 차는 나중에 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일주일에 5만 마르크만 아끼면 본인 소유의 차를 가질 수가 있다. 당시 여기에 이런 운동에 33만 명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만큼 정말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공장이 가동되고 출고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다 히틀러 약속을 했지만 바로 그때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기죠. 이렇게 쿠폰을 사라, 그 다음에 돈을 좀 아껴서 너 이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제 주겠다 하는데 돈은 받을 대로 다 받아먹고 차는 주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에게 공급된 차량은 고작 210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대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210대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 대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딱 봐도 사기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쩌면은 히틀러는 애초에 차를 생산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냥 이제 돈을 모아서 전쟁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사기를 칠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게 아닌가.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뒤에선 돈을 챙기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그 공장은 전쟁을 위한 그런 군수품 공장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39년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폭스바겐 공장이 이제 즉시 군수 공장으로 전용이 되어서 첫 번째로 키벨바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슈빈바겐 같은 군용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거의 미국 지프에 버금가는 수륙 양용차입니다. 키벨바겐 52,000대, 슈빈바겐 14,000대가 양산이 됩니다. 딱 보니까 이제 공장을 지은 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군용차 생산하려고 지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을 짓고 이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 인력을 15,000명,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유린이죠. 노동 착취고, 이걸 그냥 일삼습니다. 전쟁하는 미명하에 이 폭스바겐이란 거대한 사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일의 패배, 히틀러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스바겐 당연히 전범 기업으로 낙에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쉐 박사는 프랑스로 넘어가게 돼서 르노에서 일하면서 자문을 주면서 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최측근의 인물이었으니까 히틀러의, 그리고 전범 기업 중에서도 폭스바겐은 가장 앞서서 이런 전쟁을 이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게도 포르쉐 박사는 프랑스에서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쉐 박사도 수감이 되고 아들 페리 포르쉐도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위인 안톤 피에이, 이분도 이제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에 연합군 산하의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르쉐 박사가 포드의 폭스바겐의 회사를 이제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포드 회사에, 그래서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드에서 영양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에서 또 한 명의 또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반 허스트 소령이 오게 되는데, 이게 딱 한번 공장을 딱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해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공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우리 연합국 영국에 이득이 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폭스바겐 공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반 허스테인, 어떻게 보면 이반 허스테인 설득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죠. 이 역사의 한켠에서 보면은. 그래서 1946년까지 거의 전량을 만드는 이 비틀 자동차가 영국군에 납품이 되었으나, 독일의 민간 경제가 이제 서서히 복구가 되면서 일반 독일 시민들에게도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1947년에는 9,000대 이상이 민간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포르쉐 박사의 그런 천재성이 폭발한 자동차이니까 얼마나 성능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기 엄청 나는데, 암 시장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영국군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이제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모두 다른 회사에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독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8년에 폭스바겐은 다시 독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55년에 100만 대, 1965년에 1000만 대의 비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10년 만에 1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인기였는데, 그 이유는 저렴하고 넓은 실내, 좋은 연비, 합리적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시면은 비틀즈의 그런 앨범의 자켓에도 비틀 자동차가 나오고, 그냥 곳곳 이런 예술 작품이 속에,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제 생각에 아마 디자인이 이쁜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는 폭스바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무려 지금 전 세계 122개의 생산 공장, 세계 점유율 12.1%, 제조사 부분 1위, 그 다음에 기업의 시가총액 보시면은 3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는 테슬라가 말도 안 되게 지금 1054조나 되더라고, 시가총액이. 와, 진짜 이 정도, 아무리 잘 나간다 했지만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기차이고 전기차 그 시대를 이끌어 가고 그다음에 그런 미래의 그런 가치가 반영된 그 값이라고 해도 폭스바겐의 거의 9배라는 생각에 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매량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도요타랑 비교해서 이 폭스바겐 자동차가 1등을 고수하고 있죠.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바로 폭스바겐 자동차인데 이런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동차 이제 폭스바겐 이제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가장 큰 사건 두 개를 뽑자면은 디젤 게이트 그리고 포르쉐 회사의 관계. 포르쉐 회사가 이 폭스바겐을 먹으려 했던 그 사건. 하지만 그게 엎어지면서 오히려 폭스바겐이 포르쉐 회사를 먹었던 사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